자, 그러면 2차 2과목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강의는 전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논작물, 밭작물, 지난 시간에 밭작물 했는데 한 번 더 1시간 동안 요약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적과점 품목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다 끝냅니다. 그게 적과점 품목은 다른 강의를 들어보시면 한 달 정도 이상 걸리는 강의인데 저는 2번에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12종, 그 다음 오복무감, 이렇게 과수 부분을 끝내고 그 다음에 생산비 밭작물, 원예시설 작물, 버섯작물, 그 다음에 인삼, 농업수익 감소보장, 그 다음에 가축, 시설, 기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야 될지 반만 맞춰야 될지 하는 선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쭉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면 공부가 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밭작물의 핵심인데 모든 밭작물, 과수의 기본적인 사항은 바로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는 데 있다.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가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확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시험에 필수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나와요. 계산하는 과정 속에. 그 조사 대상 면적을 어떻게 구하지 했을 때는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먼저 뺀다. 왜? 100% 답이 나온 것은 조사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수확량을 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체가 뭐냐, 그죠? 이 정체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셨네요. 그래서 밭작물의 핵심은 밭작물의 이 품목을 먼저 좀 알아놓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양고옥 감감감 착콩양 제일 뒤에 팥이 나왔다 하는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한 이유는 농업수익 감소보장의 품목을 구할 때 가을 감자를 중심으로 해서 짝짝 긋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양고등학교를 간다. 가을 감자, 누가? 콩양이. 이렇게 6품목 플러스 과수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럼 7개 품목은 이제 귀에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양고에 간다. 콩양이, 포도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기호는 아주 중요하다. 이번에도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애매한 부분은 다 복수 정답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가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나오면 이거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되었다면 꽃표, 그 다음 세모는 미보상, 그 다음 이미 수확을 해보는 것은 안 해줄 거다. 이렇게 세모와 동그라미를 하는 이유는 수확량을 구할 때 너 책임이야. 수확량이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수확량이 됐을 거야. 그 세모와 동그라미 정체는 5년 동안의 평균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 더해 주려고. 과수일 때는 주수겠죠. 똑같아요. 그 원리만 알면 이건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래, 피해율을 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 정확하게 제가 질문하면 항상 입에서 나와줘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피해율을 산정하고 그 피해율의 핵심이 수확량 구하는 거다. 요거는 그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피해율을 구하는데 그 핵심이 수확량을 구하더라. 그 수확량의 핵심이 왜?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공식이 평수 미평이더라. 이 평년 수확량. 우리가 평년 강수량을 할 때도 몇 년간 통계를 쓰는지 아십니까? 5년이에요, 5년. 비도 평년 강수량 대비해서 올해 했다. 다 평균이 5년이에요. 농작물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수확량 5년의 평균, 5년의 평균. 우리가 수확량은 모르니까 단위 면적당 또는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면 거기서 미보상 감수량은 미보상 비율은 농지를 딱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영농 관리가 안 됐다 하면 그 10%, 15%, 20%를 누가 매기죠? 우리가 매겨요. 우리가. 평가사가 매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험 문제에 주어진단 말이죠. 10%, 15%.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값은 평년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이 10,000kg라고 주어졌다면 10,000kg 분의 10,000kg 마이너스 수확량은 어떻게 해서 구한단 말이죠. 7,000kg 주어졌으면 7,000kg 빼기 미보상 비율이 10%라고 했을 때 이 10%의 정체는 10,000kg에서 7,000kg를 뺀 이것에 대해서 10%를 곱해주는 부분이니까 얼마죠? 300kg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만 알면 된다? 수확량. 그러니까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까? 라고 했을 때 그냥 구할 수는 없으니 이게 공식으로, 그래서 서커스의 이름이 평조단이라고 하자. 그 중에서 수미가 뛰어나더라. 그래서 평조 단위 면적당 수확량, 그 다음 수미 이렇게 하니까 구해놓고 보니까 바로 피해율은 나오고 보험금도 바로 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이 구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더라. 여기 끝이에요. 전부 다죠? 자, 이제 지우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평조단 수미를 우리는 완전히 공식으로 하자. 자, 평조단 수미에서 평조단 수미 공식을 우리는 눈에 계속 익혀서 시험 나오면 바로 평조단 수미를 써놓고 바로 구하는 연습을 하시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단위 면적 평균 수확량은 실제 경작 면적, 실제 경작 면적이 10,000제곱미터라면 이어서 평균 수확량이 20,000kg다 했을 때는 이게 뭐 얼마죠? 2kg per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 미보상 및 타작물, 기수확 면적을 빼버리니까 우리가 조사할 게 구해지더라. 그러면 표본 구간을 통해서, 이게 조사 방법 중에서 뭐죠? 표본조사. 표본조사를 통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해버리면 이거는 어디서 구했지? 가로, 세로. 이 면적이 가로, 세로 면적에서 곱하기 표본 구간 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 그렇게 합니다. 줄자를 지어요. 가로, 세로. 방법은 가로, 세로야. 그러니까 어떤 수확량이 있으면 4폭이면 4폭이. 밭작물은 안녕하세요 하니까 5개의 부분을 길이를 잽니다. 감자도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길이 잴 때는 이 면적이니까 6개의 끝에서 끝에 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주어져요. 문제 주어지면 가로 세로니까 가로 세로. 이 면적이 60cm 곱하기 40cm 0.6 곱하기 4가 되겠죠. 이게 표본 구간이 몇 구간?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5구간이면 5구간. 문제에서 다 주어져요. 5구간. 여기서 수확량이 몇 킬로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것이 벼일 때는 조금씩 표본 조사할 때 뭐 있지? 함수일이 있다. 왜? 기준이 먹는 기준이니까. 밭작물일 때는 정상일 때 피해가 80% 피해가 입었다면 수확량은 몇 프로죠? 20%잖아. 그럼 무게가 80% 피해량이 50kg 나왔다 하면 곱하기 0.2가 수확량이 되잖아. 그죠? 피해를 80% 입었으니까. 그것만 유의해서 자꾸 풀어보면 지금 문제를 풀지 않은 이유는 이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자습을 통해서 풀어보면 막히는 부분을 질문하면 돼요. 근데 제 설명을 들었다면 풀이 과정을 보면 풀려 이게 또. 그게 잘 풀리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안 풀리면 정상이고 정말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강의 듣고 풀이를 보고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쭉 갔다가 다시 풀어줄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 수확량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모든 작물에 마찬가지죠.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이 구획인데 조사 대상 면적에서 조사값 표본 구간당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곱하는 이 값이 수확량이 된다. 실제 수확량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확량에는 분명히 수확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피해율이 적죠. 수확량이 많으니까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세모와 동그라미 곱표는 하지 말라고. 곱표는 왜? 이미 10,000kg에서 7,000kg 나왔다면 3,000kg는 보상하는 손해로 그만큼 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모와 동그라미를 잊지 말라는 거지. 말로서 미보상 비율 플러스 기수학 주수 곱하기 이렇게 하면요. 공식은 암기하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머리가 멍해져. 그러니까 기호화시키는 거예요. 세모, 동그라미, 곱표, 세모, 동그라미를 계속 기호화시켜야 완전히 자기 것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피해율은 미보상 감소형 알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뺀 그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은 주어지니까 이렇게 버리고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더라. 예외가 있다는 것은 피해율은 공식이 뭐라고요? 평수 미평인데 평수 미평에 평년 수확량이 없는 게 있어. 품목지에서 마양고옥, 강강강, 착홍량 중에서 평년 수확량이 기준이 없잖아.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것이 평조단 수미가 공식이 평 대신에 뭐로 바뀐다고요? 표로 바뀌어, 표. 왜? 옥수수를 가만히 보니까 재배를 갖다가 일주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고 구멍에다 2개를 넣으면 옥수수대가 2개 나와. 수확량이 거의 더블로 차이나. 그러니까 농가를 올해는 한 주 재배해, 2주 재배 할 수 있습니까? 통제를 못하니까 평년 수확량 개념을 못 쓰겠다. 차라리 그 지역에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하면 그 통계가 정확할 거다. 그러니까 통계를 뭘로 쓴다? 그렇지. 평년 수확량이 없으니까 수확량을 해봤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조단 수미라는 공식이 나오더라. 표조단 수미 대신에 평조단 대신에 표조단을 쓰는데 그러면 평조단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수확량을 구하지 않고 피해 수확량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반대의 개념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조단 수미가 원래 평조단 수미가 이 평이 표조단 수확량이 피해 수확량을 구하고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제가 잊어먹지 말라고 피곰이라고 해서 고사 X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모와 동그라미는 수확량에 포함시켜주는데 이제 지금 피해 수확량을 구하니까 당연히 짠하고 뭐가 나타나야 된다? 세모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표조단 피인데 그죠? 그걸 피고한 거는 고사 면적 곱표를 잊어먹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게 표조단 피곰이 공식이더라. 이렇게 해서 그대로 구하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는 몰라도 된다. 왜? 주어지는 값이니까. 저게 나온 거는 옥수수는 우리 역사의 인물 중에서 누가 좋아했다고요? 유관순 누나님이 옥수수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옥수수가 3월 1일부터 3일 운동부터 해서 유관순 누나의 6, 하나, 둘. 이 시기에 심어야 돼. 그래서 세계 제식 시기지수에 따라서 0.98, 0.96을 주어지게 돼 있어. 주어지면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시기지수와 밀도지수가 있더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쭉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해 수확량이 얼마나 피해 입었지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근데 옥수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뭔가 기준이 있을 건데, 항상 우리가 평가할 때는 기준을 생각해라, 기준. 기준을 생각하니까, 옥수수는 이렇게 수염의 개수와 이 나달의 알갱이 개수가 동일하다고 했죠. 이때 요거와 요걸 갖다가 이 길이가 시험 나왔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착립장이라고 하자. 좀 더 우리가 전문가니까 붙을 착자에, 그죠? 립, 쌀이 서 있다 해서 진짜 옥수수가 쌀이 서 있는 선 보이잖아요. 그 길이다 해서 착립장이라고 하자. 이 길이가 17cm 초과냐, 15cm 미만이냐에 따라서 상중하로 구분하자. 상중하로 구분해서 상은 필요 없고 중은 50%. 모든 것은 작물의 50%는 0.5예요. 중, 하는 100% 다 피해 입은 거니까. 그걸 해서 하는데 중량 같은 경우에도 연농 2호, 대학찰이라고 하고, 이거는 표준 중량을 개수당 그람 수가 암기를 해야 돼. 미흑찰. 그 다음 뭐고? 백미? 백인? 미백? 미백이요. 이 용어는 몰라도 돼. 요것만 해석하면 돼. 연농, 농업연구소 2호 또는 대학찰, 대학 교수님 키가 160cm니까 160g이다. 개당. 미군 흑인이니까 190g. 그 다음 미군 백인이니까 180g. per 개. 요건 암기만 하면 되죠. 이 암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몇 번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조사 시기 조사 내용은 중요하니까 읽어보자. 그리고 재정식, 재파종이라는 말이 가장 나오더라. 파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뿌리는 거 파종이잖아. 마늘, 양파, 고구마가 다 뿌리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 품목은 재정식이라고 하죠. 정식. 정식은 우리가 정식 먹는다 하면 스프 가지고 뭐 이렇게 냅킨 끼고 뭐 포크 가지고 쓰는 걸 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식은 정성이 들어가는구나. 정성이 들어간다는 의미의 품목이 뭐가 있을까? 저는 안 외워도 알아요. 왜? 정식하려면 이게 뭐죠? 추를 심듯이 추자가 들어가면 정식 품목이야. 그 다음에 물건 놓은 거 영어. 그러니까 이것이 정식 품목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파종 품목이야. 근데 재파종 조사를 하는 재파종은 마늘만 해당돼. 근데 1과목에서는 여기서 조사 방법이 2과목에서는 마늘만 나왔지만 1과목에서 공부하다 보면 재파종 품목은 생산비 보장 바짝물은 4개가 추가되었어요. 재파종은 매월 실시한다. 그래서 메밀, 월동무, 실파, 쪽파, 시금치를 재파종 품목에 편입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정식은 추로 끝나는 거. 양배추니까 추죠, 추. 양배추의 사촌인 양상추. 또 추로 끝나는 것은 월동배추, 가을배추, 영어, 브로콜리. 브로콜리 영어로 쓰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경작불량조사에서는 뭐만 제외, 시험 나올 수 있겠죠. 경작불량조사할 때 제외되는 품목은 바짝물에서는 차다. 경작불량은 갈아 엎어야 돼. 보험금 주는 이유가 식물제 피율이 몇 프로 이상? 65% 이상. 분질미는 60% 이상. 그렇게 해당됐을 때 갈아 엎어야 돈을 줍니다. 6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버텨서 하면 나중에 수확불능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받아야 돼. 왜? 70% 80% 피해 입었는데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수확 안 돼. 그 벼품목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험금 안 줍니다. 그래서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안내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차를 제외하는 이유는 차가 지금 7년 8년 됐는데 그게 1년 보험금 받으려고 싹 갈아엎어 버리면 피해가 더 커. 그러니까 차 품목은 제외다 하는 것도 반드시 암기할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작불능조사는 그렇게 해서 차만 제외시키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 신청은 65% 이상인 경우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면 되고, 이거는 산지 폐기를 해서, 그래서 1차 조사가 있고 2차 조사가 갈아엎는지를 우리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야 보험금 나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되고 난 뒤에 경작불능 지난달에도 했거든요. 저희도에서 당근 같은 것도 식물적 비율 65% 안 나는 사진 찍고 갈아엎었어요 했는데, 갈아엎은지 안 갈아엎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으면 모를 것 같죠. 다른 데 찍으면 요즘은 사진을 보내면 NH 손부에서 뒤에다 화면을 확인합니다. 사진 대부분 다 어디 찍은 나옵니다. GPS 일치가 된 걸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밭작물 쭉쭉 보시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적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일이 폐율을 조사하고 그 핵심이 수확량을 조사하는 건데, 그 수확량이 적기가 언제냐, 언제 가느냐. 아무 때를 조사하면 피해율이 높아지겠죠. 적기가 아니고 일찍 해버리면, 기준점보다 일찍 해버리면 수확량이 적게 나와. 그러니까 피해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적당한 시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나오더라. 수확량 적기 시기는 품목에 따라서 다른데, 땅속에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이게 땅속에서 다 어떻게 이 땅속에 있는 걸 신호를 우리가 알아맞추느냐, 알아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양파, 품목의 비대, 살찐 것이 종료가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살이 안 쪄. 나 살 다 쪘어요. 하는 것이 비대가 종료된 시점. 비대가 종료. 얼마나 쉬워, 비대. 암기할 게 없잖아. 비대. 그죠? 그리고 비대가 그럼 어떻게 보여지느냐. 양파는 가면 쭉 비대가 땅속에 다 살찌잖아. 그럼 쑥 올라와요. 살이 찌니까 쑥 올라와, 땅속으로. 그러면서 대가 있으면 무게가 있으니까 탁탁 쓰러져. 그래서 한 반 정도 쓰러졌으면 수확적기라고 연락이 와요. 그 농협에서 양파 조사하실 분 모집을 합니다. 협회에서. 그러면 쭉 신청해 놓고 있으면 대기합니다. 그때쯤 돼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대가 종료된 시점은 식물체의 뭐가? 도복. 시험 나왔죠, 이게? 탁탁 완료될 때. 그 다음에 마늘. 요거는 잎과 줄기 황변 2분의 3, 이건 다 암계획이겠죠? 고구마는 32 해서 32, 21, 121. 감자의 비대. 제주도는 원래는 일찍 수확을 해야 되는데 L제과와 H제과에서 늦게 수매하다 보니까 좀 늦었다. 110일. 제주 지역은 110일. 나머지는 95일. 위에부터 먼저 제주 지역은 늦게. 그 다음에 옥수수의 적기는 수입이 나온 이후로부터 25일. 그 다음에 차는 영구 2판 4판에서 그대로 신초장. 요 그림만 한번 그리면 되죠. 쭉 해서 안 그래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그리면 된다. 그 다음에 콩은 코파구. 코의 동생은 팥. 콩의 동생은 팥. 70% 80% 이렇게 되고, 양배추도 바닥에 척 쳐져 있는 잎이 쫙 결고 형성됩니다. 올라와요. 쭉 나를 이제 수확하세요 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다 신호 보냅니다. 작물들이.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 경작 면적이 가입 면적하고 몇 프로 이상 차이 날 때
10% 이상. 그래서 보통 보면 5% 이상 차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가입 면적과 실제 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항상 실제 경작 면적 중심으로 풀면 되고 10% 이상 차이가 나면 원장을 변경해야 돼. 그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표본구간 면적조사 방법 중요하죠. 그래서 가로넣기 1한 길이가 몇 주? 5주 이상. 그래서 밭작물은 밭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도 5주. 차는 규격태가 옷걸이 2cm 2cm가 하나의 규격태다. 한 개의 표본 구간은 쌍권총 그것이 두 개다. 규격태는 0.04 제곱미터니까 20cm 곱하기 2cm. 옷걸이 한 2cm 한번 재어보세요. 옷걸이 들고 와요 보통. 옷걸이 두 개 딱 끼고 갑니다. 현장 나갈 때. 그게 2cm거든. 0.04 태 사용한다. 콩팥. 콩은 삼파와 점파가 있더라. 점은 말 그대로 점을 똑똑똑 찍어서 줄파라 그래요. 줄파. 쭉 이렇게 제주도 보면 10군데 중에서 한 군데, 20군데 중에 한 군데 점파로 되어 있어요. 수확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삼파는 막 뿌려. 그냥 어디가 어딘지 고랑 1항이 표시가 없어. 그러니까 훌라후프를 갖다가 1제곱미터짜리를 던져서 표본 구간 수대로 해서 꺾어서 무게를 잽니다. 전파는 쭉 줄을 갖다가 어떻게? 콩은 전파일 때는 콩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콩닥. 이 중요하다니까. 매콩각 할 때도 14% 딱 해잖아요. 잊어먹지 말라고. 콩닥 14% 함수율. 그죠? 팥도 14%. 또 14%짜리가 함수율 14%짜리 또 뭐가 있습니까? 콩팥. 분질미. 그죠? 그러니까 전파는 4주의 이상 길이 잽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확량 조사 방법 중요하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양파 어떻게 하지? 양파 쑥쑥 뽑아가 다 됩니까? 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구.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양파가 이 생겼잖아요. 대가 나오잖아. 대충 눈에서 보고 한 5cm 딱딱 자릅니다. 그죠? 절단합니다. 그래서 양파는 양파라고 써라. 6cm 미만인 경우는 80%. 시험 문제 나오면 80% 피해이기 때문에 수확량은 그 무게 곱하기 0.2, 20%만 해준다. 요런 거 그동안 이거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요거는 한지형, 난지형, 종구 3cm. 요거는 방법이 없어. 이건 암기를 해야 돼.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야. 예. 고구마는 오구마 해서 50%형. 그래서 50%형이 있고 80%형이 있구나 하는 것도 몇 개 안 되니까 하자. 감자는 가을 감자를 할 때 속구를 몇 개 가져간다고요? 3개. 요거는 가을 감자 할 때 가을 감자 3개 있습니다. 이게 다 캡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인 거 50% 폐형과 그 다음 병충해 이렇게 한다 이거죠. 요 최대점 5cm 미만 50% 무게조사. 그 다음에 병충해에서 했는데 여기도 20%형, 40%형, 80%형, 100%형 이렇게 나눕니다. 요거는 나중에 손해 정도 비율과 손해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름 조사하는 건 양파, 마늘, 감자. 전수조사 방법은 콩팥. 나머지는 전수할 수 없어. 표본조사, 콩팥은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탁탁 튀어 오르면 콩부대에다 다 담아버려요. 무게를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조사 품목은 벼, 콩팥입니다. 예, 그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겠죠. 콩팥. 콩팥의 중량목 할 때는 10포대.
이상의 포대 임의로 선정해서 한다. 10회 이상 함수일 측정한다. 가로넣기. 숫자 나오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한다. 그 다음에 재파종, 마늘. 평년 수확량은 마늘은 10R 기준으로 10R. 10R라고 하는 것은 1R는 100제곱미터. 그래서 기준은 10R니까 10R는 10배니까 1000제곱미터에서 얼마나 나지? 3만 주가 나요. 3만 주. 식물체 비율이. 그냥 평수 민폐 수확량, 미보상 감소는 없으니까 평수해서 그것만 항상 공부하면 돼요. 아, 평년 수확량이 3만 10R당 3만 주 마이너스 표준 출현 주수. 몇 주가 출현했지? 수확량이잖아. 몇 주 보이는 게.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바짝문을 해봤고요. 경작불능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32% 나온다 하는 것은 원래 경작불능보험금은 하는 이유는 계약자도 살고 보험에서도 산다는 거지.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면 수확을 가도 최대 35%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20% 1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경작불능보험금은 그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주고 타 작물을 심으세요. 보험금은 좀 적게 줄게요. 그래서 다른 품목의 경작불능보험금은 여기는 지금 조기파종이고 10%형일 때 몇 프로죠? 경작불능보험금이? 네? 그렇죠. 45%죠. 이거 지금 아니 경작불능보험 이거는 지금 조기파종이고 원래 모든 품목의 경작불능보험금의 지급기준은 10%형일 때 몇 프로입니까? 15%일 때는 20%일 때는 왜 40% 어떻게 나왔죠? 그렇죠. 2분의 100% 마이너스 20% 해서 그게 나온 거 다 알죠? 수확불능보험금은 이거 나온 것에 15%일 때 대해주면 돼요. 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기파종일 때 조기파종의 경작불능보험금 조기파 대회를 했던 데가 어디에서? 경주에서. 경작불능보험금 중에서 조기파종일 때 마늘일 때 그때 경작불능보험금은 지급률이 다르더라. 이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험에.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경작불능보험금 중에서 경주에서 골프파 대회를 한 조기파종. 조기파종이란 말 쓰는 것은 품목이 마늘. 재파종, 조기파종은 마늘 품목이다. 조기파종이라 나왔을 때 자기 부담 비율이 15%형일 때 지급보험금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 한번 내볼게요. 조기파종을 실시했을 때 제주 지역의 조기파종을 실시하고 난 뒤에 식물재 피율이 67% 나왔다.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일 때 지급보험금은 네? 1,000만 원 나왔거든. 제주 지역에서 마늘의 재파종을 실시하고 난 뒤에 식물재 피율이 태풍으로 인해서 조사해 보니까 식물재 피율이 67% 나왔다. 그때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일 때 자기 부담 비율은 15%이고 일대 지급보험금은 아니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예? 300만 원이지 300만 원. 아니 15% 형일 때는 이거 있잖아요. 15% 형일 때는 보험가입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도 필요 없고
여러분 혼동합니다. 보험금은 가피자니까 그 가피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작불능은 확증이야. 자기부담 비율이 있을 때 지급률이 확증이기 때문에 그냥 지급합니다. 마늘일 때 경작불능일 때 자기부담 비율이 15%형일 때 보험가입 금액은 10%고 15%고 보험가입 금액이 15%일 때 잘 보세요. 보험가입 금액이 15%이고 자기부담 비율 보험가입은 1,000만원 자기부담 비율이 15%형이고 식물제 비율이 66%였다. 보험금은 경작불능 보험금은 네? 얼마요? 조기파종이 아니에요. 마늘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사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났다면 지급할 보험금은 얼마죠? 경작불능 보험금은? 네? 그렇지. 420만 원이잖아요. 경작불능 보험금은 420만 원이니까 조기파종일 때만 그렇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마늘 품목에 그죠? 마늘 품목에 경작불능 보험금 피해조사 사실 확인은 이러이러하다. 이럴 때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얼마죠? 네? 420만 원이죠. 420만 원. 오케이? 420만 원 맞잖아요. 근데 조기 파종을 했다. 제주지역에서 조기 파종을 했을 때 지급할 보험금은 300만 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경작불능 보험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기 파종을 했느냐, 마늘에서 조기 파종이냐, 아니면 마늘에 조기 파종이 아닌 마늘을 심었는데 경작불능이 판정되었다. 그때 보험금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15%일 때는 42%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420만 원. 조기 파종을 했다. 그리고 조기 파종에서 경작불능이 판정됐다. 그럴 때는 보험금은 300만 원. 됐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네. 조기 파종일 때는 자기 부담금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관이 있죠.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급되잖아요. 다시 한번. 모든 경작불능 보험금은 이 정리를 다 잘해야 돼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경작불능 보험금은 딱 자기 부담 비율을 가지고 지급률이 결정이 돼요. 보통 보험금은 가피잖아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인데 요거는 특이하게 경작불능 보험금은 65% 이상일 때, 분진일 때는 60% 이상일 때는 경작불능이다 하고 보험금 지급되고 그 다음에 보험이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경작이 안 되니까. 그때 지급률은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형이냐에 따라서 확정이 되다는 거예요. 확정이. 오케이? 그러면 20%형일 때 20%형일 때 마늘에 경작불능 보험금은 얼마일 거야? 400만 원. 그죠? 경작불능 400만 원. 조기 파종을 했다. 조기 파종을 했을 때는 20%형일 때는 얼마? 280만 원. 그죠? 그래서 조기 파종한 경작불능 보험금. 그래서 경주에서 파대회를 했다. 골프 파대회. 그래서 요 10%형부터 해서 삼두리와 삼영이가 골프 치다가 캐디에 이빨을 부러뜨려서 119와 25하고 왔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나와요. 이거 5점짜리로. 아시겠습니까?
아, 아니요. 그냥 마늘의 파종. 재파종은 아니죠. 재파종 보험금은 달라요. 재파종은 이정재파에서 재파종은 35%. 이 세 가지는 나올 수 있어요. 경작불능보험금이냐, 조기파종의 경작불능이냐, 그 다음에 재파종보험금이냐, 세 가지 형태로 나와요. 마늘에. 그래서 마늘에 시험이 잘 나와. 보험금 형태 세 가지잖아요, 벌써. 그죠? 질문 잘했어요. 정리합시다. 경작불능보험금, 모든 보험금의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해서 딱 확진이 되더라. 그죠? 그것이 경작불능보험금인데, 여기서 조기 파종의 경작불능보험금이 딱 하나, 마늘에 조기 파종했을 때 경작불능이 됐다. 그럴 때는 삼도리와 삼령이 그 공식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재파종보험금. 재파종보험금은 파종을 했는데 싹이 3만 줄 기준에서 적게 나왔을 때, 그때 다시 3만 줄 이상으로 만들었을 때 재파종보험금을 주더라는 거죠. 그때는 지급률이 35% 곱하기 면적비율을 준다 이거죠. 그거만 이해하시고, 문제 다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하세요. 여기가 나오잖아. 예. 그 다음에 양배추는 재정식 보험금이니까 20%. 이게 아직도 이정재파를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정재파. 이정재파. 이정재와 이정조, 조기파종.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가 뭐죠? 이양. 정은 재정식. 재이양. 재직파. 이양직파. 이는 재파종. 요거 구분 잘해야 돼요. 이는 조기파종. 몇 프로죠? 그죠? 요거 시험 잘 나오는 단골 수업 1과목에서 나올 수 있고 2과목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파 뭐 하여튼 요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요렇게 해서 이 프로테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쭉쭉 보시면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에서 양배추 팥 이거는 암기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99% 안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이걸 외우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전국에서. 뭐 품목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이 지금 기준에 따라서 요거 양배추는 뭐 10%이 없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시험 출제하면 출제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에 따라 조금만 지나면 10% 15%다 있는 건데 그걸 굳이 구분해서 저도 암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지금 시험 칠 기준이 2025년도 11회 시험은 2024년도 12월 기준이고 실제로 2025년도 되면 1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헷갈려. 시험 칠 때마다 저는 헷갈려. 이게 그래서 저는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저도 헷갈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기준은 이거는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 시간만 지나면 10% 15% 있는 건데 이걸 참 보면 인터넷에도 막 뜨죠. 양배추고 10%이 없다. 그게 뭐 중요하냐고. 시간만 지나면 있는 건데. 그죠? 네, 그거는 공부 안 해도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령 옥수수의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 5, 6, 7, 8 해서 직업 경과 비율에 따라서 직업 비율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문제도 출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보험은 가피자, 피해율은 평수 미평.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본 구간의 합계 산정 방법. 감자, 무게 합계 이야기했죠. 피해가 80%인 경우에는 무게의 0.1을 더한다. 제가 설명을 잘 들었으면 이게 이해가 다 돼야 돼요. 이거는 설명을 특별히 하지 않는다. 마늘과 양파, 요거는 중요하다. 왜? 마늘, 양파가 시험 잘 나오는 이유는 기준 수확 적기급보다 빨리 수확을 해버린, 조기 수확하니까 기준이 중요하잖아. 기준은 미리 팔았으니까 무게 재면 적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때 우리 적기 때 기준을 하기 위해서 1 플러스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100% 1 플러스 비대 추정 지수. 이때 기준점에 가서는 분명히 살이 찔 거야. 1 플러스 알파 비대 추정 지수를 해야 한다. 왜? 조기에 수확했기 때문에. 기준 때문에 그래, 기준. 자, 이를 더한 값에다가 비대 추정 지수를 해줘야 된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 누적 비대 추정 어떻게 할 건데? 지역별 수확 적기까지의 자녀 일수를 주어지게 돼 있죠. 자녀 일수가 15일이다. 곱하기 일자별 0.08%다. 뭐 이렇게 주어지면 곱해주면 되죠. 8%니까 0.08 이렇게 해서 한 것이 10% 합시다. 1% 0.01이 곱하기 11 하니까 이게 몇 프로죠? 10%. 1 플러스 10% 0.1에서 1.1을 해줘야 그 빨리 조기 수확한 것에 대해서 무게를 감안해 줄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잡해 보여도. 그 다음에 항상 잊어먹는 게 바로 마늘일 경우. 이거 잘 틀립니다. 품종별 환산계수가 있어. 품종별 환산계수는 이 품목이 가지는 게 함수율처럼 한지형과 난지형은 이걸 곱해줘도 돼 있어.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만들었죠. 난지형과 한지형. 0.7, 0.72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 세종대왕님이 잘 만들었어. 기억 니은이 몇 번째입니까? 니은이면? 두 번째니까. 그러니까 난지형이니까 난지형 나오면 기억 니은 두 번째니까 0.72가 나오네. 이게 헷갈린다는 거야. 0.7과 0.72. 이게 많이 틀려.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 또 개수를 곱해줘야 돼요. 함수율처럼. 얘는 살이 그밖에 안 쪄. 그래서 난지형일 때 0.72, 한지형은 0.7을 곱해주는 것이 빠뜨리기도 하고 0.7과 0.72를 틀릴 수가 있어. 그것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오죠? 미백, 대학찰, 미역찰 말씀을 드렸고 콩팥은 0.86. 왜? 기준 함수율이 몇 프로라고요? 14%니까 분모에다가 0.86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기수학 비율에 따른 기수학 지수. 요거는 문제 풀어볼 건데 기수학 비율이 이게 왜 그렇죠? 어려운 거 하나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차가 있으면 수학을 매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수학이 이만큼 했을 때 하고 기수학을 좀 했을 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수학을 좀 했다는 것은 또 기수학이 많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매일 수학을 하는데 기수학 비율이 10% 미만이다 하면 수학을 한 지가 지금 며칠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10% 미만이니까. 오늘 보니까 10% 미만. 좀밖에 안 했네. 근데 70%좀 했다면 수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수학의 무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수학한 것의 한 개의 무게에서 곱하기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래서 차에서 되게 헷갈려요. 사람들이. 어려운 거 아닌데. 그 기수학 한 것은 많으면
기수학을 많이 했네? 그러면 무게를 더 적을 거다. 지금 기준보다. 새싹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딴 거 무게는 누가 재죠? 우리가 다 재요. 딴 거는 무게를 재면 되잖아. 몇 개? 100개에서 300g이면 한 개의 무게가 몇 g이에요? 예? 3g이잖아. 100개를 헤아렸어. 또 헤아릴 수 있습니다. 무게를 재는 것은 눈으로 보면 300g이야. 100개를 땄는데 300g이다. 그럼 한 개의 무게가 얼마죠? 3g per 개. 근데 기수학 지수가 270개야. 275개야. 이거는 딴 자국을 보면서 헤아립니다. 우리가 평가사가. 275개인데 이게 무게는 어떻게 돼? 예? 곱하기 3 하면 되겠습니까? 곱하기. 아니, 그럼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인가? 이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자, 이번에 따서 직접 헤아렸어. 100개 헤아렸고 300g이야. 한 개의 무게는 3g. 그러면 옛날에 기수학 한 275개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하죠? 이거 중요하다니까. 이게 연습 문제들. 그렇지. 기수학 지수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이 3g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니, 먼저 딴 거는 자국이 275개 있는데 이 무게가 지금 따는 거 무게만큼 되겠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수학 비율은 100개 분의 플러스 275개 분의 275개. 몇 프로죠 이게? 계산기 해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몇 프로죠? 몇 프로입니까? 예? 몇요? 73%네. 그럼 73% 찾는 거예요. 0.941이네. 그죠? 이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기수학 개수하고 새싹수의 개수분의 기수학 개수를 딱 하니까 기수학한 비율이 73%야. 찾아서 0.941. 이게 무게야. 기수학의 무게. 이것만 이해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해 못하시면 되풀이해서 보세요. 자,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 병충해 1급은 암기, 역갤모 한번 따라해봐요. 역갤모. 이게 역갤모 무들과 입불까지 1급은 반드시 암기.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모르는 병충해인데 하면 2급 적용해버렸어요. 3급은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1급까지만 암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문제는 여러분이 자습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받장부가 정리했고, 다음은 가장 어렵다는 도전,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고 바로 수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